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한대 2,500선을 내줬습니다. 딥시크 충격에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휴장 기간 중국의 인공지능 모델 딥시크가 등장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딥시크 쇼크 영향으로 반도체 장비 관련주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주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딥시크가 고가의 최첨단 AI 칩 없이도 효율적인 AI 모델을 개발했다는 점이 시장에서 기존 반도체 산업 위협으로 해석됩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실적에서 2분기째 뒷걸음질 치며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2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요. 거기에 가성비 인공지능 모델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브리핑입니다.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데 이어 중단기 전망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관세 정책 등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서 안전자산인 금으로의 시장 쏠림 현상이 커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오늘 양시장 긴 연휴를 마치고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긴 설 연휴 동안 반영되지 못했던 중국 AI 딥시크 충격과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그리고 트럼프 관세 이슈 등의 재료를 소화하면서 변동성을 키웠는데요. 코스피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에 1% 넘게 밀리면서 2,517선에 장 마쳤습니다. 딥시크 쇼크로 반도체 축톱 전다닉스가 크게 하락한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SK하이닉스가 10% 가까이 급락하면서 20만 원 선도 붕괴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의 선전으로 728선의 약보 합권으로 장 마쳤는데요. 상위 종목단에서는 알테오젠과 같은 대형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하락장 속에서도 딥시크 수혜주로 떠오른 인터넷주는 또 부각이 됐고요. AI 관련주들도 함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거기에 오늘 로봇주들까지 좀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딥시크의 여파가 꽤나 큰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도 마감 들어 낙폭을 만회한 모습이었죠. 이 속에서 또 사모을 기회들 또 속속들이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장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오늘도 꼼꼼히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고요. 오늘 본 방송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나도투자연구소의 수석 전문가님이시죠. 현성찬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명절 잘 보내셨을까요? 예, 잘 보냈습니다. 예. 진짜 길고 긴 연휴가 좀 끝나고 그렇죠. 이 양시장이 딥시크의 영향으로 좀 피해가지 못하면서 이 낙폭이 꽤나 두드러진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연휴가 끝난 이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분석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도 뭐 연휴 때 좀 길었죠. 그래서 좀 이렇게 여유롭게 좀 쉬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새벽에 이제 인터넷을 딱 보는데 그냥 미국 증시가 갑자기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6%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연휴를 아주 그냥 다이나믹하게 또 보냈습니다. 근데 뭐 일단 오늘 시장이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주도주였죠. 그렇죠. 뭐 이제 그 HBM 쪽 그리고 이제 전력 쪽 그리고 이제 뭐 또 원자력 뭐 그런 쪽들 해가지고 어쨌건 그동안에 상승을 주도하던 쪽이 오늘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뭐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어쨌건 또 시장은 앞으로 또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우리가 섣불리 예측을 갖다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또 이제 뭐 바꿔야 되나 그러면 바꿀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면 이제 연휴 5일 동안에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16% 그리고 이제 뭐 TSMC가 마이너스 6.3 그리고 이제
G 버노바가 12.36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뉴 스케일 파워가 이제 마이너스 17.9. 뉴 스케일 파워 이제 하락하는 거 보고 오늘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상대적으로 좀 많이 선방했습니다. 그렇죠? 반면 이제 그 IBM이 이제 14.9%나 올랐어요. 5일 동안에. 네, IBM. 이거 참 그 아주 옛날 주식이라고 생각을 갖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상황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죠. 이제 PC에서 전통적인 PC에서 이제 그 AI 서비스 쪽으로 이제 바뀌고 특히 이제 이번에 딥시크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이제 오픈 소스 쪽이 또 이제 많이 부각이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15% 가까이 5일 동안에 급등을 했고요. 제가 이제 그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많이 소개해드렸던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뭐 서비스나우 그런 쪽 어쨌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어제 빠진 거죠. 그동안 좋았다가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은 좀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부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좀 더 현명한 그런 투자가 될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는 오늘 좀 하락을 했는데 제가 이제 코스피 지금 이제 지지선이 어쨌건 2,500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일단 목표치는 2,600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도 뭐 한 2,500이 장중에 계속 좀 이렇게 위태위태하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좀 지키는 흐름 보였죠. 2,510 정도에 마감을 했죠. 코스닥도 뭐 생각보다 그래도 양호하게 좀 버티는 흐름이었고. 그리고 또 오늘 뭐 아시다시피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우리가 이제 2주 전에 제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그 기법 중에서 텐베거 기법으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나왔다. 그래서 이게 사실 좀 너무 좀 과하게 상승한 흐름이 있는데 이전에 텐베거 종목 기법을 의심하면서 고려아연을 놓친 사이에 고려아연이 한 3배가 올랐는데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여러분들께 한번 좀 공략주로 추천을 해드린다라고 이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차 목표가가 최종 목표가가 오늘 달성을 했더라고요. 30만 원이. 그래서 역시 일단 뭔가 그 기법에서 텐베거 기법이나 그런 데서 나온 거는 절대 좀 간과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도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제 한 2주 전에 제 방송을 갖다가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오늘 한 20% 올랐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축하드리고 또 이제 오늘의 공략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타이밍은 그동안에 8월 이후부터 해서 제가 방송에 여러분들과 처음 접한 시점부터 해서 정말 정확하게 맞았죠. 정확하게. 타이밍 제가 이제 지금쯤 주식을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주부터 해서 주식이 막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그 동시에 이제 이번에 파는 거는 언제쯤 사면 돼요. 그러면은 또 그때부터 해서 주식이 또 상승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시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경험인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그거를 갖다가 뭐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건 이제 뭐 IMF부터 해가지고 금융위기 그런 거를 다 지나고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시장이 결국 좀 이렇게 과하면은 또 좀 빠지게 되고 또 과하게 빠지면은 또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그렇게 시장은 늘 지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중장기적으로 국내 주식 상승 동력을 좀 잃어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께 그런 시장의 어떤 급락의 시기마다 좋은 기회를 많이 드릴 수 있었어요. 이때 이제 하이닉스를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30%짜리였고 이때도 30%짜리였고 사실 이렇게 시장이 한 40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중간에도 계속 좋은 기회가 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이틀 동안에 13% 오르는 뭐 알테오젠은 제가 6번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하루에 뭐 10% 이상 오르는 그런 주식 알테오젠도 많이 말씀. 최근에도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소개해 드렸고 에코프로도 물론 그랬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그냥 저는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겸손하게 시장이 그렇게 가면은 우리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 걸음 앞서 가지고 시장이 어디로 갈지 한번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연구를 좀 관찰을 해서 여러분들께 좀 좋은 기회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제가 한 20년 정도 이렇게 증권회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어쨌건
그 소위 이제 막 도곡동, 압구정동 막 그런 데에서 상위 이제 0.1%의 자산가들의 돈을 막 불려주는 일을 했는데 제가 느낀 점, 네. 아는 데에 투자를 하더라. 정말 그거를 갖다가 정확히 지키더라. 그래서 네, 당연히 중대형주로 투자를 해야지 부자가 되겠죠, 그렇죠? 네. 뭐 언제까지 뭐 시가총액 1,000억짜리로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네, 우리 자산은 계속 불어나갈 테고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계속 중대형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으실 텐데 많은 분들이 중대형주로 수익 나느냐? 지금 보시면 다 시가총액 1조 이상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시가총액 1조 이하를 말씀드린 거는 한 그동안에 한 60종목, 70종목 중에서 한두 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기억을 하는데 나머지는 다 시가총액이 1조 이상 되는 그런 기업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뭐 보니까 뭐 삼천당 제약이 지금 16만 원이 아니라 18만 원으로 올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벌써 한 80% 넘어선 것 같아요. 가격이 잘못됐는데 이게 17만 얼마로 돼 있었죠. 그리고 또 이 중에 또 이제 뭐 테크윙도 뭐 치고 올랐었고 그리고 어쨌건 네, 수익률이 시장화는 다르게 그래서 이 주도주를 우리가 이제 어디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보통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뭐 한 뭐 2달 전에 말씀을 드렸다 그런 게 아니고 보통 보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뭔가가 성과가 나오죠, 그렇죠? 네. 크래프톤도 말씀드리고 바로 오르고 이제 오늘 35만 원을 갖다가 훅 치고 올라갔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저하고 이제 방송을 보시다 보면 이제 이런 시점을 네,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당장에 뭐 오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가장 그 눌림목이었었는데 그 부분도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함께 방송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시점과 이런 종목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네, 여러분도 많이 좀 공유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중대형주는 시장이 하락하면 뭐 이렇게 대안이 없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게 절대 아니죠, 그렇죠? 네. 작년에 우리나라 증시 뭐 코스피가 10% 빠지고 코스닥이 25% 빠지는 중간에도 아시다시피 뭐 바이오텍 그리고 뭐 방산주 그리고 이제 뭐 전력, HBM 이런 쪽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제 시장이 일주일 동안에 70포인트 빠져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 4개는 운 좋게도 다 이렇게 수익이 좋았죠, 그렇죠? 이게 딱 5일 동안에 상승한 그런 부분인데 코스닥 못지않게 막 20% 오르고 시장은 70포인트 빠지는데 그래서 그럴 수 있었던 배경은 일단 신고가를 갖다가 가는 종목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당장에 오늘 뭐 이렇게 하이닉스하고 또 그리고 또 뭐죠?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 오늘 급락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신고가 가는 거를 막 따라 살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쫙 기록했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두는 거예요. 뭐 오늘 하이닉스 빠지고 뭐 현대 일렉트릭 빠졌어도 계속 빠지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 일단 주도주는 뭐 물론 이제 뭐 이 딥시크가 그게 뭐 진실인지 아닌지 뭐 그 부분도 한번 좀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런 오늘 또 급락한 주식들을 좀 이렇게 제가 잘 보면서 좋은 타이밍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갖다 그냥 말씀드린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명확한 투자 원칙이 있느냐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원칙이 사실 뭐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그 방법이 전쟁터에서는 좋은 무기가 필요하다면 주식 투자에서는 당연히 투자 원칙이죠. 그래서 투자 원칙이 아직 좀 확고하게 정립이 안 되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제 투자 원칙을 여러분도 한번 좀 배워보시는 게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뭐 이렇게 뭐 기가 막힌 차트 그 뭐 자리 뭐 1번, 2번, 3번 자리 그런 거는 저는 개발하지 못했어요. 10년 동안 제가 했는데 그건 못 찾았어요. 근데 그 뒤에 한 10몇 년 동안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게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게 대세 상승의 주식을 이렇게 비교적 초기에 잡는 거. 네. 그게 템베거 공식이고 그리고 이제 리포트 계속 나오는데 그중에 내가 투자할 만한 베스트 리포트를 고르는 게 리포트 공략법. 그리고 이제 막 급등하는 거 막 추격 매수하는 게 돈이 안 된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막 그런 데 따라다니다 보면은 살 때는 투자할 땐 좋은데 지나고 나면은 별로 돈 안 되죠. 그렇죠? 1년 내내 지나 보면 10% 벌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급락하는 주식을 갖다가 이렇게 턴어라운드 시점을 찾는 거 그런 게 낙주 매매 기법입니다.
자, 이런 기법들 여러분들 배워보시면 저는 이제 기법이 어쨌든 이제 한 3개가 되다 보니까 작은 주식들은 좀 이렇게 빼고 작은 주식들을 넣으면 오히려 더 확률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시가총액 보통 5천억 이상짜리 중대형주에서 이렇게 좋은 타이밍 한 이렇게 큰 주식도 뭐 한두 달, 두어 달 사이에 이렇게 막 2배, 3배 오르는 게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주도주만 잡으면.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종목을 찾고 타이밍을 찾는 법을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법 자료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도 충분히 배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과거의 흐름 함께 파악해보면서 텐베거가 될 종목 함께 좀 만나봤습니다. 연휴를 마치고 좀 혼란스러운 모습 보여줬었던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대응 전략 꼼꼼하게 가져가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 이렇게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짚어주시는 전문가님과 이 기법들 활용하면서 탁월한 종목 선정도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다양한 인사이트 끝까지 얻어보고 싶으시다면 오늘도 저희 상한가 로켓배송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타점 잘 잡아보는 전문가님의 기법까지 함께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USB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하단 참고하셔서 기법들 들어가 있는 USB까지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보다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님께서 오늘 장에서 발굴하신 포착 종목들에 대해서 만나볼 차례인데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현성찬의 방향타 포착주는요. 네이버, 이스페타시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글과학 컴퓨터입니다. 오늘도 이 안에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4개의 종목들 다 너무 궁금한데 거기에 더해서 오늘의 마켓 이슈까지 들고 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야기 네. 함께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첫 번째 포착주는 네이버입니다. 자, 일단 제가 17만 원 요때 제가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소개를 해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하락하고 오늘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이 상승을 하면서 한 5% 이상 오늘 급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도 충분히 좋게 나왔고. 자, 일단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AI 소프트웨어가 그 계좌에 포트폴리오에 하나 정도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사실 그 중에 대장주는 뭐 누구도 사실 그 네이버라는 부분을 갖다가 부인할 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네이버는 앞으로도 모멘텀이 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엔비디아나 이제 뭐 그런 쪽은 주가가 별로 안 좋은데 의외로 지금 되게 많이 오른 주식이 메타잖아요. 그렇죠? 메타. 그리고 아마존, 구글 이런 쪽이 되게 지금 탄탄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어쨌건 네이버가 또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이 뭔가 모멘텀이 돼서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요. 자, 이스페타시스는 제가 이제 오베리 기법으로 일단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급락을 했죠. 오늘 한 마이너스 한 5%, 6% 빠졌는데 자, 이제 이런 종목이 이렇게 그 아침에 내가 이제 뭐 리포트를 봤다. 그랬는데 이제 이날 지난주 그러니까 연휴 바로 전에 이런 게 나왔죠. 그렇죠? 이스페타시스가 이제 제이오를 인수를 철회하면서 목표가를 큰 폭으로 이제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장 초반에 일단 아침에 시가가 한 20% 정도 이렇게 급등하면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포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메리츠증권에서 이제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제2호 인수 철회 그래가지고 투자 의견 목표가 상향을 갖다가 큰 폭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저하고 함께 이제 스터디하는 분들께는
이제 오전 8시 40분에 이런 내용을 갖다가 간략하게 제가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올리죠. 자, 장 초반에 이제 시가가 이제 한 21% 정도에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막 시가에 무리하게 사는 거 아니고 그리고 이거 너무 올랐다 그러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시가는 다 이유가 있죠. 이렇게 그 코스피에서 중대형 주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종목을 갖다가 장 초반 시가에서 한 3에서 5% 정도 빠지면 그러면 그때가 그날의 공략가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걸 이제 올려드립니다. 아침에 이렇게 밀릴 때죠, 그렇죠? 시가에서 3에서 5% 올려드렸는데 4.5% 빠질 때가 저점이었었어요. 그리고 끝날 때는 거의 상한가로 끝났죠, 그렇죠? 한 28% 정도 상승했고 시간 외로도 상한가로 마감을 했으니까 오늘도 보니까 시가가 거의 유일하게 동업종에서는 전일가보다 높게 출발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어쨌든지 이런 방법을 갖다가 아셨다면 한 하루에 한 12% 정도 그 정도는 수익이 나오는 그런 모델이었던 거죠, 그렇죠? 이스페타시스는 일단 지금 제2호 인수 철회가 사실 상당히 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유중에 대한 그런 그동안의 우려라는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꾸준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 이때가 바로 이날입니다. 이때가 이제 갭 상승으로 출발하고 근데 이제 저도 이날 그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게 가격이 너무 높다. 도저히 밸류에이션이 가격이 안 나오는 가격인데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하지만 삼성이 만드는 휴머노이드를 한번 기대를 해보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격을 말씀드렸는데 이때가 이제 바로 요 날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해가지고 한 2, 3일 동안에 10%가 나왔죠, 바로. 그리고 오늘 3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로 했던 30만 원을 갖다가 돌파를 해버렸어요, 이미. 불과 한 2주 만에.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어쨌건 그 텐베거 기법으로 나오는 거는 왜냐하면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법 자체들이 되게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께 포착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는 이제 그 네이버가 좀 만약에 너무 크다면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야,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딥시크 같은 그런 모델이 나오면은 그 회사가 주가가 얼마나 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한컴에서 만약에 그런 거를 갖다가 개발을 했다. 그러면 한컴의 주가가 얼마가 될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꿈을 꿀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은 가격이 부담이 없죠. 지금 한컴 같은 경우도 제가 아마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이때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익이 짧게 한 뭐 10% 이상은 수익이 났었는데 그 일단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가지고 한컴 같은 거 그러니까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오늘 말씀드린 4개 종목 중에서 방송 후반에 이제 한 종목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딥시크 영향 한번 살펴보죠, 한번. 자, 이제 뭐 이런 내용도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딥시크가 이제 저비용으로 미국 빅테크와의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성공하면서 블라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그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AI하고 그러니까 이제 챗 GPT하고 그리고 이제 딥시크하고 이렇게 두 개를 좀 비교해봤을 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은 좀 기술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점 32자리까지를 갖다 기록을 했는데 요거는 8자리를 갖다가 기록을 함으로 해가지고 메모리 사용량이 75%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메모리가 절약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기존의 엔비디아 비싼 거 계속 써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 센터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야 돼? 트럼프하고 소프트뱅크하고 오라클하고 모여가지고 했는데 그거 지금 보니까 헛수고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네. 자, 단어를 하나하나씩 읽는 방식을 갖다가 택했는데 이번에 딥시크는 문장을 한 번에 처리하는 거 이거 갖다 멀티 토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어쨌건
기존에 되게 필요로 했던 고사양 반도체, 고사양 GPU,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많이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정보를 한 모델이 처리하는 방식을 택했었는데 기존의 챗 GPT나 그런 거는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전문가 시스템을 갖다가 호출하는 방식이래요. 그리고 이제 챗 GPT는 그 AI 모델을 갖다가 공개하지 않는 클로즈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는 모든 기술을 다 오픈 소스를 통해서 공개를 갖다가 함으로 해서 누구나 검증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내용이죠. 뭐 아무튼 이런 부분 왔을 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 들죠. 근데 도대체 중국말을 믿어야 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도대체 중국말을 믿어야 돼? 네? 그리고 아니 우리 정보 다 넘어가는 거 아니야? 어쨌건 뭐 거기서는 언론을 충분히 통제하고 그러는데 중국이 뭐 개발했다, 뭐 이렇게 했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믿어야 돼? 그런 생각이 드는 거하고 오늘 보니까 뭐 개발자에게 뭐 연봉을 20억을 준다고 샤오미로 옮기라고 했다고 저희 그 앵커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아니 20억밖에 안 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거짓말인 것 같은데 그 딥시크에 대해서 중국도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오늘 이제 이렇게 하락한 부분들 업종별로 이렇게 급락한 거는 이런 이유죠, 그렇죠? 딥시크 실제 개발 비용이 기존 거의 10분의 1이라면 반도체 기본적으로 P가 확 떨어지겠죠, 그렇죠? 가격이 확 떨어지고 물론 이제 Q는 늘어나겠지만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엔비디아가 마진율이 70%라고 그러는데 하이닉스가 56%고 그러면 이게 유지가 될까? 라는 거죠, 그렇죠? 유지되기 어렵겠죠, 그렇죠? P가 떨어지면 당연히 이 부분이 고사양 반도체에 대해서 니즈가 줄어들겠죠. 근데 기존에 이거 갖다가 쓰는데도 빅테크였었는데 빅테크가 이거를 갖다가 안 하고 이리로 갈까? 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쪽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Q가 늘어나는 게 의외로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투자자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또 급락한 데에는 기회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자,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투자가 감소하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급락을 했죠.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좋은 쪽이라고는 이쪽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제2, 제3의 딥시크 개발을 위해서 시도를 갖다 계속 할 거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이게 열리게 되겠죠. 아니 뭐 결국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뭐 미국의 넷플릭스에 제작비를 갖다가 2천억, 3천억 투자하는 그런 시리즈물하고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은 그거의 10분의 1, 20분의 1, 20분의 1의 제작비를 가지고 전 세계 1위를 만들어 버렸는데 그러면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창의성이나 그런 거를 봤을 때 오히려 딥시크 제2의 딥시크 혹은 그보다 더 나은 걸 갖다 만들 가능성이 우리나라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정말로 또 우리나라의 명성을 갖다가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 거 보면서 어쨌건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또 하나의 주류로 갖다가 이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이제 플랫폼 기업들 이런 쪽이 이제 오픈 소스 그런 쪽이 나오고 있으니까 미국도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오른 것들 보면은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또 새로운 기회를 갖다 우리에게 기존 것들도 제가 보기에 오늘 일단 이 정도의 하락이면 한 80% 정도는 반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또 이제 그런 주식들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다면 일단 오늘의 하락이 이번 충격의 한 80% 정도는 반영받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또 뭐 그런 쪽이 또 기회가 또 이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좀 놓치고 있던 뭐 예를 들어서 두산이랄지 아니면은 뭐 현대 일렉트릭이랄지 또 이제 뭐 LS 일렉트릭 뭐 그런 종목들도 좀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급락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고꾸라지는 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이 P가 줄어드는 거는 마진율이 줄어드는 건 맞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Q가 늘어나는 게 오히려 더 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건 시장은 우리가 다 예상하는 바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일단 뭐 전력 인프라도 말씀드렸는데 버너바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PER이 130에 육박을 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폭락을 갖다가 해서 좀 많이 줄어들었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전에 비하면은 뭐 PER이 많이 올라갔지만 지금 이제 한 뭐 25 오늘 줄어가지고 한 뭐 20 초반대 나오겠는데
뭐 그 정도면 그렇게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뒤에 한번 이런 내용들 기법과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흔들었던 이 딥시크에 대해서 그리고 이에 따른 주도주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시장 분석해주고 계시는데요. 중대형 우량주로 엄청난 상승률도 보여주고 계시죠. 정확한 눌림목에서도 공략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알테오젠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도 좋은 상승률 가져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하락을 또 어떻게 기회로 삼으면 좋을지 방송 외에도 실시간으로 대응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담긴 기법을 또 배워볼 차례가 됐죠. 전문가님 바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아까 포착 종목들 정확한 눌림목에서 또 공략해 주셨는데요. 이런 기법에 대한 설명하게 듣고 싶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도 이렇게 급락한 종목들이 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건 뭐 약세장이나 강세장이나 이런 뭐 낙주매매 기법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배워두시면 아주 유용한 그런 기법인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요 기법을 갖다가 이제 배운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절하지 않을 자리에서 주식을 매수하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하면 어떻습니까? 할 때에는 좋죠, 그렇죠? 도파민이 막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항상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뭐 시장이 고꾸라지기도 하고, 보통 이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른 것만큼 악재가 없어요. 네, 잘 아실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주식이 내가 생각하는 가격을 못 가고 하락하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죠, 그렇죠? 못 합니다. 네. 올라가는 걸 갖다가 따라사면 이 가격을 얼마를 갖다가 되지 못하면은 손절하라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반대로 아니 손절할 주식을 왜 사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손절할 주식을 왜 사느냐. 네.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급락하는 주식을 어쨌건 쉽지는 않지만 좀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을 갖다가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그러면 여기서 한 7, 80% 정도는 보통 제가 보통 짚어드릴 때가 보통 바닥의 경우가 많고, 한 20% 정도는 더 하락하는데, 그럴 때 손절하는 게 아니고 글쎄 오히려 뭐 추가 매수를 해도 이런 거 괜찮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보셨잖아요. 자, 우리 그 최근에 방송에서 또 그리고 저와 함께 스터디하는 분들께 또 많이 제가 그 수익을 드렸던 그런 낙주매매 기법에서 리가켄바이오, 기본적으로 그 낙주매매 기법은 좋은 주식이에요, 좋은 주식. 안 좋은 주식 막 그냥 고꾸라 막 이렇게 그냥 줄줄줄줄 내려가는 주식 사는 게 아니고, 좋은 주식인데 이게 왜 이렇게 빠지지? 그럴 때 하는 게 낙주매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주식을 좀 전반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 리가켄바이오는 제가 뭐 되게 좋은 주식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갑자기 14만 원에서 주가가 폭락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10만 5천 원 부근에서 말씀을 드리고, 하락하니까 이거는 오히려 하락하면 기회인 거예요. 하락하면. 그래서 10만 5천 원, 10만 원, 마지막은 9만 5천 원 이하,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만 반등을 해도 일단 좀 그래도 마음고생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을 해가지고 일단 8% 정도 수익을 내고, 그리고 한 11만 원 부근에서 다시 이제 9만 4천 원까지 하락을 하니까 이때는 이제 기분 좋게 매수하는 거죠. 아니, 한번 이익을 갖다가 크게 챙겼는데 3번 분할을 매수했으면은 비중을 꽤 많이 실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급락하니까 자신 있게 또 매수해서 이때는 한 3, 4일 만에 15%. 그래서 한 달 동안에 한 23% 정도 수익이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리가켄바이오는. 자, 일단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신청하시면 다 받게 되시는데, 기법 자료를 갖다 보시면 거기에 15강에 낙주매매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들이 있어요. 자, 보시죠. 이런 거에 그러니까 HLB가 작년 초에 한 7년 동안에 박스권을 갖다가 매물벽을 갖다가 돌파를 갖다가 했어요. 네, 추세를 돌파했습니다. 그 당시에 HLB가 이런 모양이었거든요. 7년 동안에. 근데 이거 갖다가 딱 돌파를 갖다 했을 때, 그러고 나서 주가가 갑자기 확 내려갔어요. 5만 5천 원에서 4만 원까지. 그래서 이런 게 낙주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갖다가 투매를 받고 올리는 세력들이 무섭게 올리죠, 그렇죠? 한 4, 5일 만에 4만 원에서 6만 원까지 급등을 갖다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죠, 그렇죠? 2차전지. 근데 이렇게 애매하게 하락하는 주식을 급락할 때,
이렇게 사는 게 또 낙주 매매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이렇게 하락하다가 갑자기 확 꺾일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가 이제 투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이런 게 좋은 수익을 주는 거죠. 보시면 50만 원에서 70만 원, 액분 전이니까 또 60만 원에서 90만 원, 그리고 이때는 50만 원에서 70만 원. 수익률은 한 거의 30~40%가 되는 거죠. 한 뭐 2~3일 사이에 그렇게.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일단 뭐 이게 좀 중형주로 가면은 낙주 매매가 되게 짜릿짜릿합니다. 이게 지금 네오셈 같은 경우가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한 5,000원에서 15,000원까지 한 3배가 올랐거든요. 몇 개월 동안에. 그러다가 갑자기 15,000원에서 순식간에 10,000원 이하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은 대세였잖아요. 그렇죠? 자, 그 뒤에 보시니까 막 상한가가 나오고 난리가 아니죠. 그렇죠? 한 달 만에 한 2배 가까이 이렇게 상승하는 게, 그러니까 낙주 매매는 되게 공격적인 수익률을 갖다가 안겨주기도 합니다.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도 한 2~달 만에 한 2.5배가 상승을 했고요. 자, 보시면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방송에서 요건 다 타이밍 다 여러분과 공유를 했었죠. 그렇죠? 네. 요게 이제 수익률이 26% 6일 동안에, 그리고 이제 이때에도 뭐 수익률이 좋았죠. 그렇죠? 리가캠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보시면은 한번 요렇게 사서 요렇게 이익 실현하고 또 급락하면 기분 좋게 또 사가지고 또 수익 실현하고, 요렇게 한번 낙주 매매를 갖다 한번 잡으면 거기서 사실 이게 왜냐하면 워낙 그 수급이 서로 맞서는 데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거죠. 네. 여러분들 아마 그 테크윙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막 급락했다가 하루 이틀 만에 10%씩 이상씩 팍팍 오르는 거. 네, 낙주 매매 한번 살펴봤고요. 또 이어서 다른 비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종목을 정확한 눌림목에서 공략해보는 기법이죠. 낙주 매매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베리 기법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 기법인 오베리 기법에 대한 설명 좀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요. 이야기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자, 일단 뭐 여러분들 항상 궁금해하는 부분, 이게 저는 사실 이 내용이 되게 궁금해가지고 한 10년 넘게 이거를 갖다가 계속 좀 더 발전시키고 있는데, 자, 매일 나오는 어떤 수백 개의 그런 증권사의 리포트, 그 중에 나는 무엇을 투자를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들 저는 되게 궁금해하고 이 부분을 갖다가 되게 많이 관찰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죠, 그렇죠? 애널리스트를 갖다가 연봉이 뭐 1억 이하인 사람부터 해가지고 10억이 넘는 사람까지 있는데, 이 기준을 하는 거, 기준을 누구는 연봉을 더 받고, 연봉을 갖다가 평가하는 기준이, 산정하는 기준이 결국은 초과 수익률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는 리포트를 재미로 쓰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연봉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쓴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괜찮은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가 막 100장이 넘어가죠. 그렇죠? 이런 거 많습니다. 거의 책 한 권을 발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포트를 갖다가 잘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언제 그걸 다 읽겠습니까? 하루 200개 나오는데,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뭔가가 있겠죠. 중요한 팩터, 중요한 요소들이 뭐가 있고 그 기준이 뭐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일단 200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되게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기준을 갖다가 통과하면 뭐 모두 그런 건 아닌데 한 7~80% 정도는 그래도 한 2~3일 내에, 혹은 당일 혹은 2~3일 내에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렇게 무거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한 3~4일 만에 뭐 13% 이렇게 수익을 갖다가 주는, 그렇게 좀 되게 좀 재미있는 방법이에요. 신규 상장주의 시프트업도 그랬었고, 그리고 최근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 오늘도 보니까 뭐 계속 강하더라고요. 지금 뭐 이 수준에 있는데 뭐 계속 강하고 수급 계속 들어오고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한항공 얼마 전에 리포트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뭐 이 방법을 아느냐, 아는 분들은 편하게 수익을 갖다가 챙기시는 거고, 모르는 분들은 이게 뭐야, 또 이거 또 리포트 따르더라 또 물리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방법을 갖다가 아는 분들은 좋은
기회를 갖다가 많이 취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들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게 어쨌건 상당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 방법을 갖다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대부분 다 이렇게 뭐 차트 기법 그래서 차트만 얘기를 갖다가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업황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수급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한 10분 정도에 앞에서 제가 그 이수페타시스 캡처한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몇 시입니까? 8시 38분이잖아요. 보통 하루 10분 정도에 이거를 딱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그 프로세스, 그런 플로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나면은 이런 엑셀 이런 그 프로세스 양식을 여러분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베스트 리포트 방법, 요 방법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기법 자료를 갖다가 받게 되시면 이게 뭐 그냥 뭐 단순한 뭐 10페이지짜리가 아니고 이게 100페이지짜리예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전자책이나 뭐 시중에 웬만한 책보다 내용이 훨씬 더 알차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요번에 새로 이제 업데이트한 게 수급 비법이에요. 수급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급을 갖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수급으로 공략 기법을 갖다가 할 만한 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제 명확한 건 제가 여기서 짜집기로 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다 제가 순수하게 챕터 1, 2는 기존에 이제 차트책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는 책을 갖다가 제가 정리한 내용이고 그리고 챕터 3는 순수하게 제가 다 만든 내용입니다. 멀티 차트 분석, 3회 법칙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가장 뭐 1강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눈에 추세를 갖다가 파악하는 방법을 갖다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자료 받고 공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낙지매매 기법에 이어서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 기법인 오베르 기법 그리고 신차트 기법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거기에 더 궁금한 게 좀 남아 있으시죠? 하단 참고하시면요. 전문가님만의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노하우가 담긴 이 기법 자료들을 무료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차트 공부를 하면서 전문가님과 정확한 눌림목도 공략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딥시크 쇼크로 혼란스러운 시장이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삼아볼 만한 기회들도 속속들이 포착해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이 될지 화면을 통해서 힌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힌트는요. AI 관련주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AI 관련주 딥시크 쇼크 속에서인지 더 궁금한데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주식이 뭐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그랬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꿈이 있는 주식이 좋죠. 근데 지금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이 제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기존의 주식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전력 관련주나 뭐 HBM 쪽이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좀 당분간 조금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건 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뭔가 그 좀 희망이 생겼어요. 그렇죠? 만약에 한컴에서 지금 PER이 지금 퍼가 10배인데 기본적으로 한컴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쪽에 다 이거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도 지금 쓰기 때문에 이쪽에 성장성이나 실적이 잘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퍼가 10배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주가가 좀 만약에 시장이 안 좋다고 그래도 방어력이 있겠죠. 주가가 어느 순간 뭐 어느 가격 이하로는 뭐 퍼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한컴 같은 주식이 터무니없이 확 빠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어쨌건 그럴 수 있는 기반도 되는 회사고 그래서 만약에 한컴에서 이제 어쨌건 그런 부분에 그 흐름을 타게 된다면 이게 PER을 갖다가 몇 배를 줄 수 있고 만약에 진짜 어떤 솔루션을 갖다가 어떤 AI 모델을 갖다가 개발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 지금 이제 그 미국 회사하고도 지금 코어를 갖다가 작년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차트가 여러분들 차트 좀 그 보시는 분들은 이거 차트 이쁘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약간 그 원형의 흐름도 있고 장기 차트도 약간 원형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제 고점 부근이 25,000~26,000원 부근이 전고점이긴 한데 이게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추세를 갖다가 이런 거 그 돌파를 갖다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좀 탄탄하게 오르는 흐름인데 오늘 한 5% 올랐습니다. 자, 일단 1차 매수가는 일단 뭐 24,050원, 그리고 이제 2차 매수가는 22,500원, 네, 요 수준이네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6,000원, 전고점 부근이고,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5,500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내용을 메모를 해두셨다가 다음 주, 다다음 주 보시면서 투자에 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공략주는 한글과 컴퓨터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긴 연휴를 마치고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던 시장 속에서 어떻게 또 전략 짜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요, 한글과 컴퓨터로 짚어주셨는데요. 이 딥시크로 인한 AI 주도주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코멘트 주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짚어주셨지만 참 빠르게 변하는 시장입니다. 혼자 살펴보기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촘촘하고 꼼꼼하게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가져가 보시면 또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의 핵심 정리 또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차는 방향타로요. 딥시크 영향과 주도주 점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낙주 매매와 오베리 그리고 신차트 기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요. 한글과 컴퓨터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주 장에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긴 연휴를 마무리 짓는 1월의 마지막 장 마감했습니다. 돌아오는 2월에는 반등을 시작하기를 좀 바라면서 이어서 흐름 또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겠죠.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 짜면 좋을지 많은 분들께서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예측하기 힘든 시장 속에서 촘촘한 대응 전략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법 자료들까지도 잊지 말고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